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재갈철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하겠습니다. 오늘은 차용증 없을 경우 돈을 좀 받을 수 있는지, 또 돈 빌려줄 때 주의사항이라든가 돈을 안 갚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돈 안 갚으면 사기에 해당이 되는지 여러 가지 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주택상가임대차 보호법이라든가 가사 문제, 땅 문제, 명예훼손, 고소고발 모두 좋습니다. 사고나 분쟁으로 법률적 조언이나 상담 필요하신 분 전화 주시면 지금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하 시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하 시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갈철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차용증 없이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보통 생각으로는 차용증 없으면 돈을 좀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보통 많이 그렇게들 생각을 하셔서 오늘 이런 주제를 잡아봤는데요. 일단은 차용증이라는 거는 돈을 빌려줬다는 것의 증거거든요. 그래서 차용증이라는 것이 꼭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은 돈을 빌려줬다는 것에 대한 증거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은행에 송금을 하고 이자를 꼬박꼬박 받았거나 아니면은 영수증을 받았거나 차용증이 아니더라도, 또는 돈을 현금으로 주고 영수증도 안 받고 은행으로 안 받았는데 그거를 현금으로 주고 있는 걸 옆에서 본 사람이 여러 명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증거만 있다면 차용증이 없어도 충분히 빌린 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돈을 준 모습, 은행으로 보낸 거, 그리고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돈을 준 증거만 되지 빌려준 거에 대한 증거가 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제가 이제 누군가에게 1,000만 원을 줬습니다. 근데 그 1,000만 원을 받는 거를 너무나 많은 사람이 옆에서 봤어요. 그래서 내가 1,000만 원을 현금으로 그 사람한테 준 거에 대해서는 증거가 충분해. 소송을 해서도 그걸 입증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못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게 뭐냐면 그것이 과연 빌려준 것, 즉 반환받을 의사로 준 건지, 아니면 진짜로 그냥 준 건지, 아니면 투자금으로 준 건지, 아니면 뭔가 다른 명목으로 준 건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입증을 못하면 또 돈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 돈 꼭 차용증이 없어도 돼요. 차용증이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꼭 차용증이 없어도 돼요. 다만 돈을 준 증거와 그 돈은 빌려준 거란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꼭 돈을 준 증거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이자를 받은 내역이 있으면은 이건 완벽하게 증거가 되겠죠. 예를 들면 제가 1,000만 원을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예를 들면 한 달에 한 번씩 얼마씩 보내. 그런 내용이 통장에 쭉 찍혀 있어. 그런데 차용증은 없어. 그리고 서로 돈을 빌려주고 빌려받았다는 거에 대한 서면이라든지 녹음이라든지 증인도 아무것도 없어. 그래도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확실한 거니까. 그런데 돈 간 내역만 있고 이자 받은 내역은 없고 그런 내역이 없으면 또 인정받기 어렵고요. 또 이자를 준 적이 없어도 이런 내용이 또 있어요. 카톡으로 친구야 왜 나한테 돈 안 갚니? 빨리 갚아라. 내가 이자는 안 받을 테니까 빨리 원금이라도 갚아라. 그랬을 때 또 그 친구가 또 메신저로 그래 갚을게 좀만 기다려 나 지금 형편이 어려워서, 이런 증거만 있어도 요거는 빌려준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돈을 빌려준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자도 서로 약정을 하지 않았더라고 그래도 민사 이율 5%는 연 5%의 이자는 인정을 해줘요, 법원에서. 그래서 5% 이자까지도 받을 수 있는 건데, 문제는 실제로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는데요. 소송도 많이 가고. 근데 친구 사이에 가까운 사이에 이자를 안 받는 경우도 종종 많이 있지 있죠.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나중에 친구 중에 한 명이 변심을 해서 네가 그거 나한테 준 거 아니냐. 네가 그때 나랑 너무 친해가지고 내가 형편이 어렵다니까 그냥 쓰라고 써라. 준 거 아니냐. 또는 연인까
연인 관계에서 남녀 관계가 서로 연인이었다가 관계가 안 좋아지면 나중에 그 준 돈의 성격이 애매모호해지는 거예요. 너무 사이가 좋을 때는 남자분이 또는 여자분이 다른 이성한테 돈을 준 거는 있어. 통장에 보냈거든. 돈을 뭐 1억도 보내고 5천도 보내고 뭐 큰 돈들이 갔는데 이게 과연 빌려준 건지 아니면 그 당시에는 거의 뭐 아주 친밀한 관계였으니까 그냥 선심을 뭐 성의를 보이기 위해서 준 건지 알 수가 없게 돼버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청취자분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꼭 뭐 친구끼리 차용증을 받고 뭐 이런 거는 좀 관계상 어렵다고 하더라도 받으면 너무 좋겠지만 돈을 준 내역과 그게 빌려준 거라는 증거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뭐 줬는지 저는 빌려줬는지. 그래서 친구끼리 뭐 돈 빌려줄 때 뭐 차용증 쓰고 이렇게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네. 친구한테 돈을 은행으로 보낸 다음에 친구한테 네가 나한테 문자를 보내라. 내가 누구로부터 내가 재갈철로부터 금일 얼마를 빌렸습니다라고 문자를 보내라고 내가 보내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왜냐면 저의 일방적인 문자일 수도 그렇죠. 있으니까 받은 사람으로부터 보내라고 해가지고 그걸로 정리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친구 증인이 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내가 그렇죠. 너를 돈을 빌려줬어. 네. 예, 옆에 친구들이 혜정이가 재갈철 친구에게 돈을 1,000만 원 빌려줬구나. 친구들이 알고 있는 경우에도 그 증인으로도 그럼 인정을 받을 수 인정을 없습니까? 충분히 받을 수 있죠. 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친한 친구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내가 네. 얘한테 돈을 줬어, 빌려줬어. 그리고 뭐 언제 갚기로 했어, 뭐 이런 얘기가 오고 가는 현장에 있었거나 네. 적어도 현장에 없었더라고 하더라도 빌려준 내가 얘기한 거는 그 법원에서 인정하기 어렵겠죠. 내가 뭐 그 당시 거짓말했을 그렇죠. 수도 있고 네. 빌린 사람이 나 그래 혜정이한테 빌린 적이 있어 갚을 거야라고 친구한테 얘기를 했다면 그 친구가 그걸 들었다는 사실 자체도 증거가 되는 거죠. 증거가. 그래서 빌려준 사람은 항상 빌려준 것을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거는 뭐 큰 의미는 없고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돈을 은행으로 보내고 받은 친구에게 네가 나한테 문자를 보내라. 얼마 빌렸다고. 또는 그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빌렸다라고 얘기를 한 그런 것들은 다 유효한 증거로 쓰이고 법정에서 나중에 차용증이 없더라도 네. 돈을 받는데 큰 유용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차용증이 있는 경우 네. 그 기간은 어느 정도 유효한 건가요? 그 기간이 일반적으로 있습니까? 그 기한이 있죠.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게 예전에 이제 뭐 아주 오래된 그 차용증을 가져오셔서 변호사님 이 친구가 그 당시 빌려갔는데 형편이 어려서 못 갚은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뭐 많은 돈을 벌었답니다. 네. 이 친구한테 돈을 받고 싶어요라고 왔을 때 너무 안타까운 게 그 오래된 차용증을 가져오신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게 뭐 연 5% 이자니까 10년만 지나도 50%고 20년이지만 2배 원금의 2배가 되는 그렇죠. 돈을 원래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10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있단 말이에요. 10년 동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그 차용증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실제로 그 차용증이 아무리 있어도 소멸시효가 완성되면은 기각시켜 버려요. 한마디로 따져보지도 않습니다. 10년까지는. 네, 그래서 꼭 너무 오래된 그 채무들 그런 네. 것들은 돈을 현재 못 받더라도 그 친구가 지금 돈이 없고 어디가 있는지도 몰라서 소재도 모르고 돈도 없는 걸로 내가 뻔히 알아서 의미가 없어서 아무 의미가 없더라도 꼭 소송원에서 판결문을 받아두십시오. 그러면은 그것이 10년마다 판결을 받게 되면 아주 자동적으로 판결이 나오거든요. 네. 아주 쉬운 절차예요. 그거는 뭐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뭐 그럴 필요가 없이 약간의 전문가의 도움만 받으면 당연히 나오는 판결문이기 때문에 그걸 채권 관리라고 하는데 꼭 빌려준 돈에 대해서 그 사람이 지금 돈을 못 갚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꼭 10년에 한 번씩 판결을 갱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뭐 이런 경험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런데 친한 친구 사이에 사실 판결문을 받아두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거는 그 돈을 빌려간 사람의 뭐 좀 승인이라든가 뭐 그게 있어야 가능한가요? 판결문은? 판결문을 아니면- 받는 것은 그 채무자의 승인이라든지 동의라든지 이런 건 전혀 필요 없고요. 아까 얘기했던 그래요? 그 증거만 충분히 증거만? 있다면 저희가 일방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건데요. 아, 안타까운 것은 친한 친구 그리고 또 약간의 게으름 그리고 어차피 못 받을
라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 그 사람이 상황이 변해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겼거나 큰 돈을 벌었거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생겨서 뭐 상속을 받았거나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생겨서 다시 돈을 갚을 수 있는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차용증에 대한 판결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10년이 지나버린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더 이상 법적으로는 뭐 그분이 사람이 좋아서 그냥 주면 주는 거지 법적으로는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져요. 그래서 친구한테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너 지금 형편이 어려서 못 받는 건 안다. 다만 소멸시효 때문에 그냥 이 판결문만 받아놓는 거니까 네가 좀 이해해줘라 라고 얘기해도 그걸 싫어할 친구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예, 채무자 동의 그걸 없이, 싫어한다면 잘못된 거죠. 동의 없이도 이건 충분히 가능하다. 가능합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자갈잘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조언이나 상담 필요하신 분, 또 이렇게 돈과 얽힌 관계, 또 돈 문제, 뭐 땅 문제 또 모두 좋습니다. 주택상가 임대차 보호법도 좋고요. 사고나 분쟁으로 법적인 조언이나 상담 필요하신 분 지금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용하시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2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상담 전화 받습니다. 764국에 6335번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말씀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채무자가 토지를 구입하는데요. 네. 제가 중도금으로 1억 원을 들려주었고 말입니다. 네. 나머지 잔금 5천만 원은 농협에서 대출 받고 농협이 근저당권 1순위로 이제 하고 제가 2순위로 하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토지 금액은 매매 대금은 2억인데 말입니다. 네. 계약금이 5천만 원 채무자가 냈고요. 네. 예, 그런데 채무자는 농협에서 5천만 원이 아닌 잔금 5천만 원이 아닌 8,600만 원을 대출을 받았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네. 그래서 저는 이 토지가 현재 지금 경매 중이거든요. 아, 경매가 진행 중이에요? 예, 경매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 경매가 낙찰이 됐을 때 네. 저는 1순위이기 때문에 굉장한 손실을 보거든요. 원금을. 그거에 2억에 매수한 토지가 그거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낙찰이 될 예정인가 봐요, 지금. 예, 맞습니다. 지금 감정가가 2억 40만 원이 나왔더라고요. 아, 근데 낙찰가는요? 낙찰가는 현재 제가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 예상할 때는 아마 훨씬 농협이 아마 1순위로 가져가게 되면 2순위인 저한테는 크게 아마 남은 게 없을 것 같으세요? 예, 그런데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네. 이렇게 지금 진행이 현재 된다 그러면 제 예상으로는 말입니다. 손실을 보시겠네요. 예. 예, 손실을 그 농협에서 처음에 약속했던 대로 5천만 원만 대출을 받았으면 네. 제가 한 5천만 원 정도는 더 쉽게 말하면 돌아온 배당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있는데요. 네. 농협에서 8,600만 원을 이 친구가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네. 약 한 5천만 원을 그만큼 손실을 제가 본다는 어떤 계산법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서 어떻게 지금 형사적으로 좀 문제가 처음 약속하고 틀리니까 네.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예. 네. 일단은 민사적으로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 네. 현재 그 농협에서 1순위에 대한 배당금을 가져가셔도 실질적으로 배당은 지금 청취자분께서 못 받으시겠지만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그대로 남아서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압류가 가능하시고요. 그런데 그런 걸로 채워질 수가 없을 정도로 그 사람이 채무자가 더 이상 재산이 없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형사적인 방법일 것 같고요. 형사적인 방법으로 볼 때 그 사람이 애초에 처음부터 그 농협에다가 5천만 원의 그 대출을 받는 게 아니라 거의 8,600의 대출을 받을 마음을 처음부터 먹은 상태에서 저한테 5천만 원을 빌려간 상황이라면 그건 사기가 충분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기죄로 고소하는 걸 검토해 보세요. 지금 상황에서 볼 때는 사기죄가 성립될 여지가 아주 높아 보이는데 다만 만약에 그걸 고소를 하면 수사기관에서는 이런 자료를 요청할 거예요. 농협에다가 5천만 원만 대출받기로 한 약속을 어떻게 입증을 할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혹시 뭐 약정서라든지 계약서라든지 이런 서류가 있나요? 예, 선생님 그런 건 없고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채무자의 식구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네네. 식구들이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약 한
5명, 6명 정도가 앉아가지고 같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부분을 놓고서. 근데 채무자의 식구들은 채무자 편을 들 테니까 우리의 편을 들 만한 객관적인 사람은 없을까요? 우리 편을, 저희 편을, 저희 쪽에도 2사람이 있었고요. 그쪽에서 세 분이 계셔가지고, 그날 분명히 그 5천만 원 계약금으로 왔고, 서로 계약서까지 이제 그날 보면서, 그렇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또 그 채무자는 그 개인 회생을 신청해가지고 그것도 진행 중입니다, 지금요. 그렇다면,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상황이라면 실질적으로 사기가 될 수 있는 여지가 높아 보여요. 그래서 왜냐하면 다른 증인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바꿔서 얘기를 하면 일단은 저희한테 받은 돈에 대해서 기망을 해서 우리를 속인 걸로 인정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수사기관은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를 속였다는 증거, 즉 5천만 원만 대출을 받기로 한 약속에 대해서 입증을 해봐라 라고 할 때 다른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분들의 사실 확인서를 첨부를 해서 고소장을 접수를 하면 수사가 잘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법률 상담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조언이나 상담 필요하신 분 지금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2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11시 22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법률 상담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 받습니다. 이번에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궁금하신가요? 저희 부모님 일인데요. 네. 한 50년 전에 어느 날 이제 며칠 전에 갑자기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50년 전에 저희 어머니가 그 땅을 팔았는데 땅을 팔기로 해주고선 그 서류를 가져갔다. 그리고선 땅을 다 팔아가지고 본인이 가졌다.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엄마는 그런 사실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전혀. 그 외갓집에 그때 갔을 때 외삼촌이 마당에 있으면서 그 사람이 누워 있었대요. 네. 그래서 외삼촌이 이런 사람이 누워 있으니까 와서 네가 좀 말려달라 이래서 부모님이 그때 가서 얼굴 한 번 본 기억이 없다 그랬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한 50년이 지난 다음에 나타나가지고 그동안의 땅을 1100평을 갖다가 팔았으니까 그 돈을 갚아달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300평을 팔아서 땅값을 달라고 왔다는 얘기인가요, 그 사람들이? 그 땅을 이제 저희 엄마가 그 돈을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땅을 팔아서? 네네. 그럼 누구 땅을 팔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신 분 땅을. 그러니까 그분 땅을 어머니께서 팔아가지고 그 돈을 어머니가 받아서 썼다고요? 예. 근데 전혀 그런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그거에 대해서 그분이 말 말고 와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 말고 증거라고 뭐 가정 서류라든지 뭐가 있나요? 전혀 없어요. 전혀 없으면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무시하세요. 그거는 그죠. 법적으로 아무 근거가 없는 거. 설사 있다 해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0년 지난 거는 대부분의 권리는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서 법적으로 책임이 없어요. 10년이 지난 거는. 하물며 50년 전 거를 지금 증거도 없이 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뭐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예외적인 경우, 예를 들면 내가 땅을 팔고 그 땅을 다 넘겨줘서 그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네네.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등기만 안 가져갔어. 아직까지 어머니 이름 앞으로 등기만 있어. 돈도 받고 땅도 넘겨줬는데 그런 경우는 50년이 아니라 100년이 지나도 그 등기를 넘겨줘야 될 책임이 있지만 지금처럼 자기 땅을 어머니가 자기 땅을 판 돈을 어머니께서 가져가셔가지고 돈을 다 썼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어떤 면으로 봐도 50년 전의 일에 대해서 책임질 필요가 없어요. 설사 그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법률 상담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조언이나 상담, 또 이렇게 법률적으로 얽히고 설키고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할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2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돈 빌려줄 때 어떤 점을 좀 꼼꼼히 챙겨야 될까요? 네, 일단은 그 얘기하기 전에 앞서서 상담 전화 먼저 받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임대차 그것도 오늘 상담 되나요? 네, 괜찮습니다. 말씀하세요. 네. 저 우리 단독주택에 상가가 하나 있어가지고 네. 그 예를 들어 이제 참고 삼아 좀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 미장원을 하고 있는데 네. 한 5년 지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만약에 사용하고 싶다. 네. 그때 이제 얘기하면은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에 1년씩마다 갱신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2년 계약을 해가지고 2년 계약을 해도 그 이후에 1년씩마다 갱신이 되는데 총 합쳐서 옛날에는 5년이었는데 이제 법이 바뀌어서 10년까지 돼서 만약에 그 미용실을 하시는 분이 10년까지 나는 여기서 실제로 하겠다. 미용실 하겠다라고 하면은 나가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앞으로 5년은 더 그분이 여기서 일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네, 그래서 10년이 채워지면 나가라고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5년이 지났잖아요. 앞으로 5년은 더 갱신 청구가 가능해요. 그래서 10년 되기 전에 그럼 미리 얘기를 해야 돼요? 10년이 되기 전에는 미리 얘기를 하면 내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10년 이제 되는 해에? 네, 되는 해. 맞습니다. 되는 해 몇 달 6개월 전에. 예? 6개월 전에 미리 10년 되는 해 만기가 있잖아요. 그 6개월 전에 얘기를 하면 내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어려워요. 여보세요? 네, 지금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제 나갈 때 만약에 10년 돼서 뭐 이제 시설도 해놓고 들어올 때 인터넷 되고 있잖아요. 다 원상복귀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 나가는 사람이? 네, 무조건 나가는 사람이 다 원상복귀해야 돼요. 인터넷 값이 이렇게 들어가신가 보상해달라는 말은 그런 거는 못해요. 본인이 철거를 해줘야 되는 거지. 내가 돈을 여기다 이만큼 들였으니까 이걸 나한테 사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어요. 그럼 이제 10년 되면 한 6개월 전에 얘기를 해라 이거죠. 네. 그런데 예외적으로 뭐 그런 경우 신경 쓸 필요 없는데 만약에 그분이 뭐 전기라든지 수도라든지 뭐 이런 필수적인 거 있죠. 인테리어 말고 원래 그분이 안 했으면 내가 했어야 될 그 필수적인 거에 대해 돈을 들였으면 그거는 유익비 상환 청구라고 청구할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미용실 같은 업종은 그런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뭐 그냥 원상복귀해서 나가라고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안에는 못 그런다 이거죠. 네. 잘 알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법률 상담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0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자갈철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조언이나 상담 필요하신 분 지금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764-6335, 764-6336 네, 전화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담 전화 받습니다. 764-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네. 다른 게 아니고 땅을 네. 땅이 아니라 영수증을 하나 들고 와갖고 네. 지번도 없고 뭐 100몇십만 원을 20년 몇 년 30년 전 가까이 됐는데 네. 그 사람이 이제 저희 무주택 허가에다가 무주택지에다가 세를 들어와서 살고 도지를 주고 살았거든요. 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영수증 하나를 들고 와서 그거를 100몇십만 원짜리 20년이니까 30년 전으로 들고 와갖고 자기네가 이 땅 살고 있는 땅 자기네가 살고 그 도지를 준 땅을 여태까지 주던 땅을 자기네 땅이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뭐 소송을 하겠다 이라고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도장을 이제 찍힌 게 분실 신고를 하고서 이제 또 옛날 그 도장을 다시 인감 도장을 새로 했는데 그 인감 도장을 찍은 거를 나중에 또 만드는 거하고 또 틀리거든요. 네. 근데 지금 와서 이제 그걸 해달라 그랬는데 네. 그거는 뭐 우리가 땅 판 적도 없고 여태까지 도지를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무슨 얘기인지 잘 알아들었거든요. 도지를 어떤 방식으로 받았어요? 계좌로 받았어요? 아니면 뭐 쌀이나 뭐 이런 걸로 받았어요? 옛날에는 그냥 뭐 쌀이나 좁쌀이나 요즘에는 요즘에는 이제 그 계좌로 받은 거는 최근에 받은 거는 몇 번 안 돼요. 아, 그래도 받긴 받았어요? 예. 그럼 1년에 한 번씩 받았어요? 아니면 달마다 받았어요? 아니, 1년에 한 번요. 아, 1년에 한 번씩 돈으로 받았고. 예. 만약에 그 사람들이 도지로 그 돈을 줄 거 말고 다른 이유로 우리한테 돈을 줄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우리한테 뭐 물건을 팔았다거나 뭐 하여튼 우리한테 돈을 줄 다른 이유가 있냐고요. 도지 말고. 없습니다. 아, 그럼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예. 이제 없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네. 그건 자기 아버지가 네. 옛날에 영수증을 받아놨는데 네. 땅을 여태까지 해서 이전을 안 했다 이러는데 네. 근데 저희 아버님은 그거를 갖다 파는 적도 없고 영수증이 뭐라고 써 있어요? 땅 매매 대금이라고 써 있어요? 그 영수증에. 토지 매매 대금이라고 이제 한문으로 썼는데. 아, 지번도 없고. 지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 그리고 그 도장도 이상하고요. 아니, 도장은 이제 저희 아버님 이름이 된 걸로 찍혀 있어요. 근데 그 인감 도장이나 그런 건 아니고 막 도장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한 30년 전에는 그 막도장이었잖아요. 막도장이 인감도장이었잖아요, 거의. 그러면 아버님은 지금 살아 계세요? 예. 아,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소송이 들어와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도지를 줬다는 게 가장 큰 증거고요. 두 번째는 영수증 자체에 도장의 진위성도 좀 의문이 되고 지번도 안 적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일 큰 거는 도지를 줬다라는 부분인데요. 어찌됐건 그런 걸 종합해 봤을 때 토지를 매매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여요. 그래서 만약에 소송이 들어오면 그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만약에 도지 줬다는 거를
뭐 증명을 해라라는데 옛날에 뭐 쌀로 받고 뭐 이거 일로 받았는데 아니 최근에 것만 가지고 계신 걸로만 충분해요. 옛날에 쌀로 받고 뭐 이런 거는 증명 안 하셔도 돼요. 최근에 받으셨다면서요? 최근에 받은 거는 받은 걸로도 하려니까 네. 그쪽에 이제 아버님은 그 영수증 그 주인 아버님은 돌아가셨고 자식들이 지금 소송을 하거든요. 네, 그 소송을 해도 그 정도면은 제가 보기에는 대응을 하면 땅을 뺏기거나 그렇게 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도지를 준 내역 때문에 그리고 영수증 자체의 하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시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 차용증 소멸 시효에 대해서 다시 좀 얘기 좀 듣겠습니다. 아까 청취자분께서도 제가 이제 별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청취자분께서 시간이 지금 좀 거면쩍하는 걸 봐서 제가 이렇게 변호사 하면서 느낀 그 경험상으로는 아직 저한테 말 못할 뭔가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그건 뭐 나중에 더 추가적으로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들은 상황으로는 별로 걱정할 사안은 아닌 걸로 보이는데 지금 그거 관련해서 아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뭐 50년 전 얘기도 나오고 뭐 20년 전 얘기도 나오고 이게 이제 소멸시효라는 거와 가장 큰 관계가 있어요. 모든 권리는 소멸시효가 적용이 돼요. 뭐 꼭 돈을 빌려주고 받을 권리가만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땅을 받을 권리, 집을 받을 권리, 뭐 증여를 받을 권리, 그리고 뭐 하다못해 무슨 물건을 받을 권리, 뭐 모든 권리는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뭐 안 되는 권리도 있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뭐 전문가 아니니까 뭐 아실 필요 없고 거의 모든 권리가 이제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일반인들은 그냥 10년이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만 꼭 기억하시면 돼요. 아주 유명한 법률 격언인데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기가 권리가 있음에도 10년 동안 일반적으로는 10년이겠죠. 10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잠을 자고 있는 사람한테는 보호를 안 해주는 거예요.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아주 유명한 법률 격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청취자분들께서는 소멸시효 이러니까 뭐가 이게 어떻게 복잡하다 이런데 10년 동안 내 권리 위해서 내가 잠을 자면 내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는 보호받지 못한다. 없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꼭 10년은 아니에요. 뭐 공사대금 채권이라든지 이런 공사에 일하시는 분들은 3년 그리고 뭐 주기적으로 달에 얼마씩 준 거는 1년 그리고 상인들끼리의 물품 거래 대금 이런 상행에 관련된 거 5년 이렇게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뭐 또 특수한 소멸시효가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10년이라는 걸 명심하시고 내 권리 위해서 내가 잠을 자면 난 권리 보전을 받지 못한다. 반대로 얘기하면 누군가가 자신의 권리를 막 주장을 하는데 아까처럼 5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이런 얘기를 하면 일단은 아까 말한 것처럼 소멸시효에 걸릴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시면 되는데 맨 마지막에 청취자분은 그거랑 좀 달라요. 실제로 그 사람이 돈을 다 줬고 그 땅을 점유하고 있었다면 그건 또 소멸시효에 안 걸립니다. 그래서 그 땅을 넘겨줘야 될 의무는 그 사람에겐 권리죠. 그건 영구히 지속이 돼요. 그래서 아까 그 청취자분이 말한 게 매도인이 말씀하신 게 이제 매도인 측이 이제 청취자분이신데 매수인 측이 말이 정말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건 소멸시효가 아니라 100년이 지나도 땅을 넘겨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니까 아주 예외적인 거니까 그런 건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재갈철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했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건강보험공단 원주 횡성지사 윤성욱 대리 모시고 건강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